지금 뭐라는 거야, 이 병신아. 네가 죽으러 가겠다는데 내가 돌아가? 돌아가긴 어딜 돌아가. 평강의 외침은 메마른 밤하늘로 사라졌지만 그녀의 가슴은 심한 고통과 혼란으로 휩싸였어. 온달은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감싸며 속삭였어. 평강, 어쨌든 네가 살아야 해. 넌 공주잖아. 너는 살아서 돌아가야 해. 반드시. 그의 목소리가 떨렸고 평강은 온달의 품에 얼굴을 묻었어.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마음 한편에선 끔찍한 욕망이 꿈틀대며 다시 고개를 들었어. 온달이 죽으면 난 살아 돌아갈 수 있다. 이 전쟁에서 살아남고 영웅으로 추앙받으며 돌아갈 수 있겠지. 자신의 마음속 깊은 어둠을 바라보며 평강은 다시 한번 이를 악물었어. 그녀는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그저 어둠 속에서 묵묵히 온달을 안고 있었을 뿐이야. 안개가 자욱한 아침이었어. 전장은 온통 회색빛 안개에 뒤덮여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 마치 하늘이 그들에게 준 마지막 기회라도 되는 듯 전투를 시작하기에 완벽한 조건이었지. 평강은 북문 앞에 서서 병사들에게 소리쳤어. 삼조고 전사들아, 최대한 소리를 질러라. 놈들의 시선을 우리가 붙잡아야 온달이 산다. 우와, 삼조고 만세. 북문 앞에선 요란한 북소리와 병사들의 고함이 터져나왔어. 신라군은 긴장 속에서 북문을 지켜보며 병력을 집중했지. 그 사이 안개 속 동문 벽면을 타고 온달과 결사대 100명이 조용히 성벽 위로 기어 올라가고 있었어. 온달은 성벽 위에 올라서자마자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 안개는 여전히 짙게 깔려 있었지만 그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붉은 광기와 살기는 마치 피안개처럼 주변을 휘감았지. 그 모습은 인간이라기보다 전장에 나타난 붉은 야수 같았어. 신라군 병사가 급히 소리쳤어. 적이다. 성벽 위에 적이다. 비명과 함께 수백의 신라 병사들이 단숨에 몰려들었어. 그러나 온달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 그의 두 눈동자는 이미 핏빛으로 물들었고 칼을 든 손끝에선 붉은 아우라가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어. 와! 온달이 맹렬히 포효하며 뛰쳐나가자 그의 검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허공을 가르며 신라 병사들의 몸을 찢었어. 순간적으로 솟구친 핏줄기가 그의 얼굴 위로 튀었고 몸과 갑옷에 스며들었지만 그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 오히려 더 깊이, 더 잔혹하게 칼을 휘둘렀지. 신라 병사들은 혼란에 빠져 소리쳤어. 이 미친놈을 막아. 어떻게든 막아내. 하지만 막는다는 것은 불가능했어. 온달의 살기와 괴력은 이미 인간의 영역을 벗어난 지 오래였어. 그의 검끝은 바람보다 빠르게 움직이며 병사들의 목을 베었고 몸을 관통한 피가 성벽 위를 가득 뒤덮었어. 잘려나간 팔다리와 터져 나오는 피가 성벽 위를 끔찍한 지옥으로 만들어버렸어. 결사대 병사들 역시 온달을 따라 필사적으로 싸웠지만 하나둘 쓰러졌어. 하지만 아무도 비명을 지르거나 도망치지 않았어. 그들은 오로지 죽음을 각오한 눈으로 온달을 바라보며 싸웠으니까. 온달은 분노와 광기로 점점 더 깊숙이 적진을 파고들었어. 그의 몸에서 뿜어지는 붉은 기운은 신라 병사들의 용기를 빠르게 녹여버렸지. 괴물이다. 괴물. 온달은 괴물이었어. 그는 스스로도 멈출 수 없는 피의 향연 속에 빠져 있었어. 숨이 차고 팔이 끊어질 듯 아팠지만 멈추는 순간 모두가 죽는다는 것을 알기에 그는 멈출 수 없었지. 그가 마지막 빗장을 베어버리고 동문이 삐걱거리며 열릴 때 온달은 힘겹게 숨을 몰아쉬었어. 그의 온몸은 붉게 물들었고 칼날에서도 피가 끝없이 흘러내리고 있었어. 하지만 그는 피와 죽음 속에서도 미소 지었어. 눈앞에서 푸른 머리를 휘날리며 돌진해오는 평강과 병사들을 바라보며 그는 작게 속삭였지. 평강, 내가 해냈다.
그의 몸은 점점 무거워졌고 눈앞은 서서히 흐려졌지만 그는 결코 칼을 놓지 않았어. 온달은 아직 싸움이 끝나지 않았다는 듯 다시 한번 칼을 들어 올렸어. 그의 광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적들의 피로 붉게 물든 이 성벽에서 그는 마지막 한 명까지 베어 넘기기로 결심했어. 평강을 위해서 이 싸움이 마지막이 될지라도. 저놈은 인간이 아니다. 괴물이야. 온달의 검끝이 하늘을 가를 때마다 병사들의 비명이 메아리 쳤어. 마침내 그는 성벽 끝까지 돌진해 동문의 빗장을 잘라버렸어. 거대한 동문이 서서히 열렸고 그 순간 안개 속에서 평강의 함성이 메아리 쳤어. 지금이다. 삼조고 전사들이여 돌격하라. 평강은 동문을 향해 미친 듯이 달렸고 병사들도 그녀의 뒤를 따라 달렸어. 온달이 피투성이가 된 채 성벽 위에서 적을 막고 있는 사이 평강의 병사들이 성 안으로 밀려들기 시작했어. 온달은 힘겹게 숨을 몰아쉬며 평강의 푸른 머리칼이 휘날리는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았어. 이미 그의 몸은 온통 피투성이었지만 여전히 검을 쥔 그의 손은 흔들리지 않았어. 마지막 순간 온달은 작게 미소 지었어. 그의 얼굴 위로 희미하게 떠오른 미소는 쓸쓸하면서도 아름다웠어. 평강을 위해서라면 죽어도 좋았어. 처음부터 그의 삶은 오직 그 하나를 위한 것이었으니까. 성문이 열리자마자 평강과 삼조고 전사들은 폭풍처럼 성 안으로 밀려들었어. 그녀의 푸른 머리칼이 바람처럼 흩날렸고 그녀가 휘두르는 칼날은 섬광처럼 빛나며 신라 병사들을 무자비하게 베어 넘겼어. 가자, 씨발, 모조리 발라버려. 평강은 더는 망설이지 않았어. 그녀는 미친 듯이 웃으며 성 안의 적들을 향해 돌진했고 병사들은 그녀의 뒤를 따라 용맹하게 소리치며 달려들었어. 신라 병사들의 비명과 처절한 고함이 성 안가득 울려 퍼졌고 피와 살점이 사방으로 튀며 성벽은 금세 피바다로 변했어. 그러다 평강의 눈에 무언가 들어왔어. 성벽 구석, 피투성이가 된 차에 벽에 기대 있는 한 남자. 붉은 머리는 이미 온통 피에 젖어 검게 변해 있었고 몸 곳곳에 난 깊은 상처에서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지. 온달. 평강은 가슴이 터질 듯이 달려갔어. 온달은 간신히 숨을 몰아쉬며 서 있었지만 이미 온몸은 피투성이었고 눈조차 제대로 뜰 수 없을 만큼 상태가 심각했어. 온달, 정신 차려. 숨 쉬어. 숨 쉬라고. 야, 병신아, 정신 차려. 온달은 흐릿한 눈으로 평강을 바라보며 힘겹게 웃었어. 그의 눈은 피와 땀으로 뒤범벅이 되어 있었고 목소리는 겨우 들릴 정도로 작았어. 평강아, 성문 열었냐? 평강은 떨리는 손으로 그의 얼굴에 묻은 피를 닦아냈어. 눈물이 쏟아지며 그녀는 온달의 얼굴을 붙잡고 소리쳤어. 그래, 열었어. 잘했어. 너 없었으면 못했어. 숨 쉬어. 괜찮아? 숨 쉬라고. 온달은 힘겹게 웃었어. 그 미소는 피와 눈물로 뒤범벅된 그의 얼굴에서 희미하게 빛났어. 하하, 너랑 있으니까. 좋다. 평강은 고개를 흔들며 소리쳤어. 병신아, 정신 차려. 나랑 있으려면 살아야 할 거 아니야. 평강은 온달을 부축하며 병사들에게 소리쳤어. 의무병 어디 있어? 빨리. 병사들이 급히 달려왔지만 온달은 떨리는 손으로 평강을 천천히 밀어냈어. 평강, 난 괜찮아. 어서 가서 전투를 끝내. 평강은 눈물을 닦아내고 칼을 다시 들었어. 그녀의 눈에는 차가운 분노가 다시 타올랐어. 씨발 신라놈들 하나도 안 살려줄 거야. 그녀의 목소리가 전장에 울려 퍼지자 삼조고 전사들이 다시금 고함을 질렀어.
삼조고 만세, 평강 만세, 온달 만세. 그들의 돌진에 신라군은 무너졌고 성벽 안은 다시금 피와 비명으로 가득 찼어. 평강은 온달의 이름을 가슴에 품은 채로 적진을 무자비하게 파고들었어. 그녀의 마음속엔 오직 하나뿐이었어. 온달과 함께 이 지옥을 살아서 빠져나가는 것. 반드시 반드시. 고구려의 궁성은 거대한 축제의 장이었어. 신라가 자랑하던 난공불락의 중령성마저 평강과 온달이 단지 15,000의 삼조고 전사로 무너뜨렸다는 소식이 국내성을 발칵 뒤집었지. 거리마다 깃발이 휘날리고 백성들은 성벽 위까지 올라가 삼조고의 이름을 외치며 승리를 축하했어. 궁 안의 넓은 구강전 앞마당은 이미 수많은 병사와 귀족들, 백성들로 가득 찼고 그 중심엔 평강과 온달이 있었지. 평강의 파란 머리칼은 바람에 휘날리며 눈부신 햇빛을 받아 빛났고 온달 역시 온몸에 붕대를 감고 피투성이의 모습으로 서 있었지만 그 얼굴엔 환한 미소가 번졌어. 태자는 그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얼어붙은 채로 서 있었지. 입술을 깨물며 얼굴이 일그러진 채로 속으로 중얼거렸어. 이 씨발, 저 잡것들이 대체 어떻게 살아 돌아온 거야. 그 순간 평강이 씩씩하게 앞서 나가 평원왕을 향해 큰 소리로 외쳤어. 아버지, 이제 나 온달이랑 결혼할 거야. 중령성도 무너뜨렸고 거란도 박살냈잖아. 아직도 반대할 거야? 평원왕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어. 그는 진심으로 기뻐하면서도 뭔가 망설이는 기색이었지만 그때 태자가 서늘한 미소를 지으며 끼어들었어. 하하하하, 역시 평강이로구나. 하지만 아직 명분이 부족하지 않겠니? 아직 때가 아니라 생각하는데 말이야. 태자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평원왕이 손을 들어 태자의 말을 막았어. 아니다. 이제 됐다. 이만큼 했으면 이미 명분은 차고 넘친다. 삼조고 전사들이 고구려를 구했으니 이제 내가 무슨 말로 막겠느냐. 평원왕의 목소리는 묵직했고 태자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졌어. 평원왕은 온달을 향해 다가가 그의 어깨를 단단히 붙잡고 크게 외쳤어. 온달, 그대를 이제 평강의 정식 사위로 인정하노라. 고구려의 자랑스러운 대모달이자 삼조고 전사로서 우리 왕실의 일원이 되라. 평강은 그 말을 듣고 온달의 팔을 세차게 잡아당기며 기쁨의 비명을 질렀어. 봤지? 온달아, 내가 해냈어. 온달은 얼굴이 붉어져서는 그저 쑥스러운 미소만 지었지만 그의 붉은 머리는 마치 타오르는 불꽃처럼 빛났어. 주변의 삼조고 전사들은 기쁨의 함성을 질렀고 그 함성은 하늘까지 울려 퍼졌어. 삼조고 만세, 평강 만세, 온달 만세. 태자는 그 모습을 어두운 눈빛으로 바라보며 두 주먹을 꽉 쥐었지만 이미 상황은 끝난 것이었어. 이제 더 이상 그가 이들의 앞길을 막을 방법은 없었지. 태자의 눈빛은 깊은 증오와 분노로 가득 찼지만 아무도 그를 신경 쓰지 않았어. 평강은 온달과 서로를 마주보며 밝게 웃었고 둘의 얼굴엔 더 이상 슬픔이나 고통이 없었어. 피와 전투로 얼룩진 긴 여정의 끝에서 그들은 마침내 서로의 손을 잡고 행복한 미소를 지었어. 평강과 온달의 시대가 이제야 진정으로 시작되고 있었던 거야. 혼례식은 화려하고 성대했어. 국내성 저녁에 축제 분위기가 퍼졌고 거리마다 환하게 밝힌 등불들이 별처럼 빛났어. 평강은 오랜만에 갑옷이 아니라 가벼운 비단 옷을 입고 고운 혼례복을 입고 거울 앞에 앉아 있었어. 파란 머리칼은 정성스럽게 장식되었고 섬세하게 칠한 화장이 그녀의 얼굴 위에서 아름답게 빛났어. 뭐야, 나 진짜 예쁘네. 평강이 거울을 보며 작게 웃었고 뒤에서 조용히 기다리던 온달이 부끄럽게 미소 지었어. 좋냐? 평강은 활짝 웃으며 온달을 돌아봤어. 당연하지. 드디어 전쟁 끝났잖아. 이젠 진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고.
온달은 살짝 웃으며 머리를 긁적였어. 그래, 네가 행복하면 난 좋아. 평강은 그 말을 듣자마자 달려들어 그의 팔짱을 꼈어. 두 사람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밝게 웃었고 주위엔 기쁨의 환호와 박수가 터져 나왔어. 병사들, 귀족들, 백성들 모두 진심으로 두 사람의 혼인을 축하해줬어. 삼조고 만세, 온달 만세, 평강 만세. 그러나 단 한 사람, 태자만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속에서 불길한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어. 태자의 곁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던 책사가 은밀하게 다가와 속삭였지. 태자 전하, 군부와 백성들의 민심이 급격히 평강과 온달 쪽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이대로 두시면 위험할지도 모릅니다. 태자는 이빨을 꽉 깨물며 낮은 목소리로 으르렁댔어. 뭐라? 씨발 어떤 놈들이 그런 말을 짓거리고 다녀? 책사는 신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다시 입을 열었어. 평강과 온달이 삼조고 전사로 전쟁터에서 보여준 활약으로 민심은 이미 그들을 차기 태왕으로 점찍고 있습니다. 특히 군부는 그들을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있사옵니다. 태자는 책사의 말을 듣고 분노에 찬 얼굴로 깊게 숨을 내쉬었어.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눈빛에선 도끼 어린 불길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어. 이 쌍년들, 내가 지금까지 이 자리를 위해 얼마나 많은 걸 희생했는데 감히 내 앞길을 막아 가만히 두진 않겠다. 태자의 음성은 낮고 날카로웠고 책사는 침착하게 고개를 끄덕였어. 지금부터 수를 써야 합니다. 그들이 더 커지기 전에 제거해야만 합니다. 태자의 눈빛이 싸늘하게 변했어. 그래, 놈들을 조용히 제거해야겠다. 지금부터 준비해. 알겠습니다. 전하. 태자는 차가운 눈으로 여전히 밝게 웃으며 혼례를 올리는 평강과 온달을 바라봤어. 그의 마음속엔 잔인한 음모와 계획이 끓어오르고 있었어. 하지만 혼례를 올리는 평강과 온달은 이 모든 걸 전혀 모르고 있었어. 둘은 오직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고 백성들과 삼조고 전사들의 축복과 함성 속에서 앞으로 펼쳐질 행복한 삶만을 꿈꾸고 있었지. 하지만 태자의 차갑고 섬뜩한 눈빛이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고 그 눈빛 뒤로 숨어있는 음모의 그림자는 점점 더 짙어지고 있었어. 그들이 예상하지 못한 또 다른 싸움이 바로 눈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 궁안 깊숙한 태자실, 긴급히 열린 대책회의의 분위기는 긴장감으로 꽉 차 있었어. 방금 전까지 혼례식의 화려함과는 달리 방 안엔 묵직한 침묵과 날카로운 불안이 뒤엉켜 있었지. 태자는 탁자 위 지도를 바라보며 얼굴을 일그러뜨렸어. 북주군이 요동으로 30만을 끌고 온다고?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참모들은 조심스럽게 태자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어. 태자 전하, 그 정도 병력과 야전에서 맞붙는 건 자살행위입니다. 태자는 손톱으로 탁자를 두드리며 불만을 토해냈어. 그럼 어쩌라는 거냐? 평강과 온달은 어찌 처리하지? 그냥 기다릴 순 없다. 한 귀족이 조심스레 의견을 냈어. 아무래도 북주의 침략에 맞서 선봉에 그들을 내보내면 어떻겠습니까? 태자는 어이가 없다는 듯 소리쳤어. 북주에 30만 군대랑 붙으라고? 정신 나갔어. 온달은 혼자 성벽을 열 정도의 광전사야. 평강도 웬만한 장수보다 강하다고 들었어. 하지만 30만 병력은 무리다. 그때 책사가 차분한 목소리로 다가왔어. 전하, 오히려 그 점을 이용해야 합니다. 태자는 눈빛을 날카롭게 빛내며 책사를 바라봤어. 무슨 소리냐? 평강과 온달, 두 사람이 전선에 나가 북주군과 야전을 치르면 어차피 전멸할 것입니다. 설사 살아 돌아온다 해도 엄청난 피해를 입을 테니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겠습니까?